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기다리시던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입니다. 자, 화면 조정장치 잘 하시고요. 네, 스피드 잘 하시고, 또, 맞지 않는, 소리 조절도 잘 하시고, 1시간 동안 여러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 댓글창에 여러분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연금박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연금에 대한 라이브 방송들, 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월요일 저녁 9시, 들어오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댓글창에 인사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당연히 하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창만 켜놓고 있지 마시고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안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영알님 반갑습니다. 김오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왕세훈님 안녕하십니까. 타로엄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바다님 좋아요 누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열님 반갑습니다. 이소영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저희 사무실은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더운 날씨에, 이 더운 날씨 도대체 언제 끝나나. 열대야가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 더운 날 열심히 연금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JJH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언제나 그렇듯 누르고 시작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SBS 연금개혁 발표해 주시는 걸 잘 봤습니다. 네, 오늘 SBS 비즈 방송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또 보건사연구원 우리 윤성명 연구원님과 같이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죠? 네, 정부안이 나오는 거죠. 진작에 그랬어야지, 진작에. 그죠? 네, 사실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협의해가지고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서로 진영 논리로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양보하고 저건 하자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피자도 아니고 치킨도 아니고 반반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후라이드 먹으면 후라이드 먹든가, 아니면 양념 되면 양념 먹든가, 그렇게 해야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 개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연금개혁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다 실패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도 여야가 서로 연금개혁안 가지고 재정안정론자, 그러니까 기금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소득안정론자, 연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하다가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안을 내놓고, 그죠? 네, 기금이 2055년에 고갈돼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결국 개혁안 내놓은 합의안이 6년 더 연기하는 2061년에 기금 고갈되는, 그럴 거면 왜 해? 그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있고, M1 그 시민대표단 불러다가 500명 불러다 놓고, 시민대표단한테 설명해주고, 니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 떠넘기고. 근데 시민대표단이 무슨 연금을 평소에 봤어야지 알지.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대표단 500명 앉혀놓고, 며칠 설명해주고, 그리고 손들어!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이런 진짜 초보적인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초보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으니 이게 말이 됐겠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죠. 안 된 게 다행이죠. 그런 안 가지고 했다는 게 더 웃긴 거고, 그렇게 개혁이 됐을 때 결국은 또 조만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그래야 됩니다. 사실 연금개혁안은 이게 딱 숫자적으로 기금 고갈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이 정확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딱 안을 내놓고 이렇게 갑시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무슨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나는 모르겠다, 잘못되면 니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국회에서 그걸 협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개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좀 많이 인상된다고 하고, 세대별로 차등해서
인상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자동 안정화 장치 이게 도입되면 연금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보는 내 연금액이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변액연금이 되는 겁니다. 변액연금. 네. 자, 이렇게 또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제도도 있고 안 좋은 제도도 있는데 어쨌든 뭐 개혁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혁안이 나오게 되면 연금 박사가 또 그 개혁안에 대해서 일장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금 박사는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 없이 연금 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금 학회라든가 또 연금 연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지금 연금개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과 제가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적연금인데 개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고 계시네요. 폭스바게님 반갑습니다. 전정수님 반갑습니다. 민기자님 반갑습니다. 두루두루님 반갑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뚜기님 오셨네요. 운동 더 하고 왔어요. 네, 운동 더 하고 오셔야죠. 연금박사 라이브는 나중에 제 방도 들으실 수 있는데 이거 일찍 오셔서 감사하지만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연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사람들은 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물어보면 수익률 올리는 방법, 뭐 높은 수익률 연금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혜연님 반갑습니다. 깨돌님 반갑습니다. 몽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자, 소시에스님 오셨네요. 박사님 덕분에 연금의 중요성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연금 정보 모든 것 잘 알려주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로꾸님 좋아요 방글방글 감사합니다. 왕세호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또 왕세호님께서 구독과 좋아요까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좀 천천히 눌러도 되는데 좋아요는 바로 눌러주셔야죠. 좋아요는. 자, 다혜연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군요. 남편 현재 30년 앞 납부 5천만원, 연금액 140만원, 추후 납부 23개월 가능 580만원, 연금액 146만원, 3개월수 51개월입니다. 저는 현재 179개월, 1900만원 연금액 64만 5천원, 추후 납부 119개월, 2100만원 납부하면 연금액 83만원입니다. 3개월수 73개월. 라고 하는데요. 전 6% 연금 납부 중입니다. 두 사람 중에 제 거를 넣는 게 맞는지요? 3개월 수가 추가 납입 금액의 원금 도달인가요? 네. 그쵸. 3개월 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낸 보험료, 추가로 낸 보험료 대비해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연금을 1,000만 원 넣는데 연금이 받는 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인가 보시면서 이렇게 연금을 받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낸 추가로 낸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원금 다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수가 5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이어님 같은 경우는 73개월이니까 3개월 수가 굉장히 짧으신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거의 없는데, 그죠? 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3개월 수가 한 10년, 120개월 이내로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면 두 분 다 하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돈 내가지고 한 50개월, 70개월, 대략 한 5, 6년만 살면 원금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데 오래 살 사람 명의로 하셔야죠. 오래 살 사람. 근데 누가 오래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3개월 수가 좋은 개수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분 다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뭐 3개월 수가 누구는 너무 안 좋고 누구는 좋고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두 분 다 좋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 연금 말씀하셨는데 6% 연금 그쵸? 네, 6% 연금도 각각 하시는 겁니다. 사실 뭐 누가 더 유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연금은 내 건 내가, 남편 건 남편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오래 살면 100년 해로해서 많이 받는 것이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 또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복잡한 문제는 저희 상담센터 1800-3624 있으니까 저희 상담센터 통해서 구체적으로 산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은 각각 다 준비하자. 자,
현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불량주분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정님, 반갑습니다. 자, 윤진님, 저는 갱신된 7% 가입했습니다. 그러셨군요. 7% 잘하셨습니다. 만 45세 여자이고요. 100만원 10년 납. 10년 거치 65세 계시 105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맞는 건가요? 네. 45세 여성이시고 100만원 10년 내시고 65세부터 105만원 평생 받는 거?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남자가 조금 더 받고요. 여자는 오래 사시니까 조금 덜 받는데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가입하실 때 그 금액 보셨다면 아마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급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윤주님 영상이 새로 안 나와서요. 제가 영상을 올리긴 하는데 영상에 일일이 금액을 다 알려드리고 막 이런 건 별로 안 합니다. 사실. 왜냐면 그렇죠. 사실 연금 박사가 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큰 틀에서 제가 정리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일일이 뭐 얼마 하면 얼마 받아요 뭐 이런 걸 일일이 다 알려드리는 거 뭐 좋지만 그런 건 다른 영상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실제로 상담 받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거죠 하기도 하죠. 그죠? 큰 틀에서 연금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드리는 게 저의 더 큰 숙제이고 또 임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뭐 얼마 하면 얼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의 세계님 반갑습니다. 야화님 오래간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이영일님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틱 클래스군이 오셨네요. 박사님 멋진 연금 박사 라방 배우러 왔습니다. 네, 멋진 연금 박사 감사합니다. 제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멋지진 않고요. 지금 이제 땀이 쩔어가지고, 네, 이제 밤 9시쯤 되면 이제 힘듭니다. 자, 원래 아침에 맨정신 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또 라방 하면 많이 안 보실 거니까 저녁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여유있게 보시겠지만 저는 이 9시에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범위세계님, 혹시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자, 그거는 그 종교인 소득의 규정. 제가 한번 찾아보긴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미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편 이결호님 찾아가서 상담받으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아이, 그러셨군요. 우리 편 이결호님 전화 연결이 왜 안 됐을까요? 네.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에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리콜 하고 있거든요. 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편 이결호님, 뭐 안 그러시면 뭐 저희 홈페이지에, www.100-500.kr 홈페이지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랑님 반갑습니다. 네, 이영님. 연금 개혁 전에 추후 납부를 해야 할까요? 네, 연금 개혁 전에 추후 납부를 할지 말지는 연금 개혁안이 좀 나온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추후 납부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일찍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개혁된다 하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찍 하시는 경우가 뭐 연금액이 조금 높긴 한데 일찍 하고 나서도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찍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살아보고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일찍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 영알님, 3년 후 퇴직하는데 퇴직금이 4천만원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3년 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4천만원 나오면, 네, 4천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노후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시죠.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준비하셔야죠. 근데 이제 소득이 거기다 끊기시는 상황이라면 개인연금은 두 가지 축이 있죠.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보험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저축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드리고 있고 대신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됩니다. 대신에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죠. 대신 이것도 한도가 연간 1,800만원까지 월 150만원까지입니다. 두 개를 잘 조합해 놓으셔서 결국 개인연금 우리가 포트폴리오 짜는 것은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와 연금 살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물론 내가 이제 세액공제가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연금저축 IRP를 먼저 하시면 되겠지만 연금저축 IRP 하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또 내셔야 되는 그런 약간 복잡함이 있고 괜히 수익을 내려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비과세 연금보험은 지금 최저보증이 5, 6, 7, 8%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보증 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연금을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거,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민주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진님, 네, 8% 들려다 바빠서 미루다 보니 8월 1일부터 갱신된 7%가 더 금액이 높아졌다 해서요. 네, 지금 연금들이 좀 경쟁을 하면서 조금씩 상품이 더 좋아지는 게 나오다 보니 네, 8월 1일자로 조금 더 7%가 연금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감독님 반갑습니다. 김현식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 전화 상담으로 궁금했던 사항 해소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요. 모르면 찾아서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서 궁금하다 그러면 끝까지 물어보시면 결국 다 알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자님 반갑습니다. GPT 뉴스님, 오늘 비교 상담표 보내주신다 했는데 우리 김정화 씨가 깜빡하셨나 봅니다. 연락이 없네요. 우리 김정화 이사님 빨리 전화해가지고 네, 우리 GPT 뉴스님한테 비교 상담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자님, 연금 수령 시 돼서 가게 사업자를 며느리로 하면 불법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아, 연금 수령 시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뭐 사업자를 며느리로 하시면 뭐 상관없죠. 며느리 소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며느리가 일하냐가 중요하지. 그죠? 일하지 않는 며느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을 탈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자, 그런 거가 아니라 며느리가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며느리를 사장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며느리가 그 사업자 먹고 튀면 어떡하지? 네. 네. 여러 가지 고민 해보셔야죠. 네. 자, 누리꾼님, 연금박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나는 참 행복해님 반갑습니다. 자, 이정열님 55세에 만원이라도 연금 개시하라 하셨는데 그 부분 좀 더 설명 부탁드려요. 퇴직 안 하고도 받을 수 있나요? 자, 이정열님 55세에 만원이라도 연금 개시하라는 건 뭐냐면 IRP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면 퇴직 안 하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IRP에 퇴직금이 들어오려면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퇴직 전, 재직 중에는 DB형과 DC형 두 가지에서 굴리시다가 퇴직하시게 되면 DB형이든 DC형이든 굴리던 퇴직금을 퇴직하면 이걸 IRP 계좌로 이제 퇴직금을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IRP 계좌에서 내가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나중에 연금 받으면 되는데 내가 10년, 20년 인출도 연금 개시도 안 하고 그냥 10년, 20년 갖고 있다가 뭐 65세, 70세가 돼가지고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그 개시하는 해를 1년 차로 봅니다. 그래서 IRP에서 연금으로 개시할 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세금을 30% 할인해드리고요.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드리기 때문에 연차가 늘어날수록 좋거든요. 나는 55세에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받았는데 70세까지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70세에 인출하는 겁니다. 그때가 1년 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 할인 혜택을 30%밖에 못 받는 것이죠. 나는 지금 퇴직한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이미 11년이 훨씬 넘었는데 왜 40% 할인 못 받냐? 라고 얘기하셨지만 안 됩니다. 왜? 연금을 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퇴직금. 자, 이 지금 연차 얘기하는 것은 연금저축, 뭐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하게 여러분 IRP 통장에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넘어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퇴직금 넘어온 돈을 가지고 왔을 때 55세 이후에 매년 만원씩이라도 인출하게 되면 1년 차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원 인출하게 되면 2년 차로 인정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만원차로 인출하게 되면 3년 차로 인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만원씩 10번만 인출하게 되면 총 10년간 10만원 인출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 11년 차가 되면 세율을 40% 할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퇴직소득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30% 할인받나 40% 할인받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세율을 혜택 받으시려면 그냥 인출을 만원이라도 하셔라. 인출을 하지 않으면 연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아시겠죠? 자, 65세 은퇴 10억 만들기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소셜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관련해 미국 29년, 한국 10년 가입하여 수령할 예정인데요. WEP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적용되는지요? 한국 국민연금을 59세부터 받고 미국 소셜을 65세부터 받을 경우에 WEP 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WEP가 뭐죠? 네, 미국하고 한국 국민연금하고 서로 협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국민연금공단 한번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WEP가 뭘까?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이게?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제가 또 공부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국민연금 서로 상호 협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토라이터 박님, 노후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감액되는 건과 관련하여 실제 의미 있는 수준의 감액이 되려면 상당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지요? 뭐 그렇죠.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 그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결국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소득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 돼야 감액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이 되려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월 298만 원 정도의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65세 이후에 월 400만 원 소득 만들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은퇴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한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라는 겁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도 있지만 임대소득 가지고 계신 분들 주의하셔라. 자, 임대소득, 내가 무슨 뭐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비 처리도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임대소득 한 몇백만 원 받는 것 있는 줄 알았는데 자,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영상을 보는 내용들을 제대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영상 보지도 않고 댓글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영상에 이런 부분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금액 주의해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사실 이제 방송의 특성상 뭐 썸네일이라든가 아니면 초반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포장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안에 내용들은 다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제대로 들어보시면 전부 나오는 내용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별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제가 강의를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해보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냥 평범한 내용을 평범하게 강의하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기억이 안 나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죠? 근데 평범한 내용을 조금 더 세게 강의합니다. 그러면 꼭 그 중에서 안티가 나오죠. 강사님, 그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안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 20년 해보고 방송도 지금 벌써 5년 넘게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강의와 방송은 평범하고 그냥 남들이 그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런 강의가 평범하고 오히려 올바른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강의는 전달력이 없어, 전달력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감안하시면서 방송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영자님, 식당인데 운영 중인데요.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 까이니 300사업자를 며느리로, 며느리는 또 다른 데서 작은 가게 하는데, 그쵸, 네. 어쨌든 뭐, 예, 며느리가 사업자 다른 가게 하시면서 며느리 소득 있으면 좀 며느리가 국민연금 좀 더 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폭스바게님, 52세 여성입니다. 샘 말씀 듣고 월 9만원으로 추후납부 119개월 완납했는데, 65세까지 20만원으로 더 내는 방법 어떨까요? 네. 국민연금은 적게 내실수록 보험료가 낮아질수록 연금액은 줄지만 대신에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좋아집니다. 65세까지 더, 지금 52세신데, 지금 추납부 하셨고, 지금 또 계속 내셔야죠. 임의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또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뭐,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원 정도 더 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구간대가, 가장 좋거든요. 너무 적게 내면 낸돈 대비 효과는 좋으나 전체 연금액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내면 낸돈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자, 그래서 보통 저는 한 15에서 20만원, 25만원 사이 가장 좋은 구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셔가지고 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편 이결아님, 탁상용 미니 선풍기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네. 그쵸. 네. 탁상용 미니 선풍기. 지금 선풍기 있긴 있어요, 사실. 옆에. 여기 있는데 선풍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복동어리님, 반갑습니다. 미럽구님, 박사님 34년 근무하고 58세 퇴직금 2억 IRP 가입되어 있는데, 최저연금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퇴직금 2억 IRP 있으시죠? 네. 이거, IRP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미로꾸님께서
퇴직금을 이미 IRP로 받으셨는데 IRP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잘 내고 있다. 그러시면 IRP에서 잘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RP에서 운영하다 보니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도 하고 손실도 발생하고 이것도 못해 먹을 짓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정기예금에만 그냥 2억을 전체 묻어두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연금을 내가 당장 뭐 뺏어 써야 될 필요도 없고 뭐 당장은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여유도 있어서 연금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쓸 것도 아니고 이러신 분들께 제가 드린 최고의 대안이 있죠. 연금으로 개시하셔라. 연금으로 개시하셔서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연금으로 받으셔서 그걸 쓰지 말고 그걸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연금, 최저보증연금 요즘 7%, 8%짜리 나와 있으니까 이 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이거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연금 받아가지고 그걸 최저보증연금으로 이체시키시면 여기서 연금액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연금액 불어나는 것은 연금 수령 조건하에서 제가 최저보증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IRP에서 내가 연금 받는 것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저율과세 내죠. 하지만 세금을 내긴 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연금, 비과세 연금, 최저보증 연금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IRP에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연금액도 높아지고 세금도 없어지고, 그죠?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여러 가지 유리해진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한다는, 종신연금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금 계좌에서, IRP 계좌에서 특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그냥 안정적인 정기예금만 있으시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으로 바꾸는 안은 아무리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좋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상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바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민 기자님, 박사님 방송 보고 퇴직연금 2년 됐어요. 67세인데 남편 저 기초연금 받지 못해요. 퇴직연금 받게 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자, 우리 민 기자님, 기초연금이 받으실 대상이 안 되시는데 퇴직연금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아니고요. 퇴직연금 자체가 다 기초연금에 파악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있는 것 자체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쳐서 퇴직연금이 많으시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줄여서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퇴직연금 받는데 퇴직연금은 예를 들면 지금 한 2억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아쓴다. 이러면 기초연금 당연히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IRP에 여러분이 돈이 있으시면 기초연금 자격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퇴직연금 있는 금액의 4%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 퇴직연금 IRP 통장에 내가 1억이 있다. 그럼 1억의 4%인 400만 원을 연간 소득으로 보고 그 400만 원을 12분의 1로 해서 월 33만 3천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보고 기초연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RP 통장에 1억 원이 있다. 이거는 월 33만 원의 소득과 같은 환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IRP 통장에 1억 있는데 이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개시해. 자, 이미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습니까? 통장에 100만 원 찍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1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훨씬 더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집이 있건 그 집으로 뭐 주택연금을 받건 월세를 받건 뭐 통장에 돈이 있건 그건 이자를 받건 관계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파악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렉스님, 이번에 국민연금 개편 관련해 무엇이 바뀌는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개편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개편안에 나온 내용을 보니 국민연금 개편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크게 보험료를 세대별 차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고 지금 이제 연금 받을 나이가 얼마 안 되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빨리 올려가지고 좀 더 많이 내게 하겠다. 이런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이런 것이 있고요. 소득 대체율은 아무래도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소득 대체율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뭐 43, 44, 45 이런 게 아니라 그냥 40%로 그냥 변동 없이 돼서 결국은 더 이상 올려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건 그대로 받고 더 올려주진 않고 연금보험료는 더 내겠다. 이런 것이고, 거기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넣어서,
경제 변수라든가, 뭐, 출산율이라든가, 뭐, 평균 수명, 이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연금 변수를 자동으로 조정하게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개혁하니 안 하니 싸우지 말고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연금액이 변하도록 하겠다.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 사실 뭐 굉장히 바람직한 아니긴 한데 하나 안 좋아지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이 내가 얼마 받을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죠? 가봐야 아는 것이죠. 나는 지금 보니까 100만 원 받는다고 돼 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고령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갑자기 100만 원이 80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하는 연금, 변액연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변액연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이퀄 변액연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만약에 지금 제가 오늘도 SBS 방송하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무리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자동 안정화장치에 의해서 변한다 하더라도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왔어요. 왜냐면 연금 받으면서 연금 내가 받기 전까지야 얼마 받을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딱 받기 시작하면 주기로 한 금액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연금 받다가 이번 달에는 100만 원, 다음 달에는 90만 원, 그다음 달에는 또 110만 원, 다시 또 8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고 왔는데 일단 개편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스님, 추후 납부는 제가 마지막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네. 추후 납부는 납부한 달,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 그 신청한 달에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고, 그 신청한 달의 소득대체율에 따라서 연금액이 픽스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납부안이 아니고요. 추후 납부는 추후 납부를 일시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시불을 신청한 달, 그 달의 소득대체율에 따라서 연금액이 픽스가 됩니다. 그쵸? 내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이 8월 달인데 9월 달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소득대체율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9월에 하셨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랑님 현재 53세인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이미 명퇴 상태이시군요. 60세부터 사학연금 개시됩니다. 국민연금 이미 가입해서 120개월 납부 후에 65세부터 국민연금도 수령할 계획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국민연금 받다가 사망 시 유족연금은 유족 배우자에게 어떻게 지급되나요? 네. 자, 배우자가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하죠. 뭐, 사학 당연히 국민 당연히 유족연금도 발생할 거고요. 자, 배우자가 만약에 국민연금 수령자시다. 자, 그러면 사학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두 개, 지금 공적연금이 사학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내가 사망해요. 그럼 배우자에게 갑니다. 둘 다 갑니다. 유족연금이. 그죠? 네. 자, 그런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면 사학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가게 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과는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하나와 사학연금,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청담님 3개월수 144개월인데 이미 계속 가입해야 하나요? 3개월수 144개월이면 12전이니까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뭐 그나마도 국민연금 하세요. 뭐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이미 계속 가입 한 3년 하시는 건데 3년 동안 그 돈 술 먹습니다. 그 돈은 이미 계속 가입 안 하면 다 술 먹고 난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하셔서 국민연금 좀 늘리시고 오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청담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국민연금 개시한 이후에 12년을 못 살 것 같다. 네, 이러시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건강하시다면 충분히 어쨌든 144개월이면 3개월 수상 그렇게 좀 유리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안 할 건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하에 그냥 한 15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개인연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양규영님 감사합니다. 임진수님 반갑습니다. 임진수님 60대 후반인데 월 100만 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60대 후반인데 무슨 투자예요? 60대 후반인데. 네, 60대 후반 투자하셔야죠. 그래도. 자, 월 100만 원씩 투자하실 거, 뭐 연금으로 할 게 아니라 투자하실 거죠. 투자하실 거면 그냥 우량주 사십시오. 우량주식. 뭐, 그죠? 네. 뭐 이거는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좀 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하시면 되고 주식을 좀 모른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지 뭐 60대 후반이라고 해가지고 꼭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또 60대 후반이면 사실상 어떤 분들은 무슨 주식 투자나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임진수님께 월 100만 원이 어떤 금액인지 어떤 비중인지도 봐야 되죠. 그죠? 임진수님께서 재산이 월 100만 원이 전부 다
그러시면은 좀 위험하게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 100억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럼 100만 원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주실 때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개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궁금하실 때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방송으로 다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 상황 다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고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는 뭐 그냥 개인연금 하나만 뭐 좋다고 우기거나 이거 판매하고 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 솔루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폭스바겐님, 8% 연금보험 가입했다가 혹시라도 보험회사 부도나면 나라에서 보상해 주나요? 자, 개인 사기업이 부도났는데 나라가 보상해 주지 않죠. 그죠? 네. 그죠? 우리가 무슨 저기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 보호 받는다 그러는데 예금자 보호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 공사에 별도로 은행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보험을 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돈 모았다가 나중에 망하면 보상해 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8%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품 구조가 변액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폭스바겐님께서 내신 돈이 보험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돈을 받아서 외부의 채권 혹은 일부 주식에 투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부도나면 우리 폭스바겐님 돈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안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네.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계신데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위험할까요? 예금자 보호 안 되는 상품이 위험할까요? 네. 다시,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 안전할까요? 예금자 보호 안 되는 상품이 안전할까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99명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금자 보호 되는 상품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 조그만 애기가 유치원 갈 때 보호해줘요, 안 해줘요? 보호하죠. 왜요? 위험하니까 보호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 출근할 때 보호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왜 보호 안 해줍니까? 자, 알아서 잘 가잖아요, 알아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 보험, 금융사에서 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고객의 돈이 날아갑니다.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모아둔 돈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은 그 보험사, 그 은행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채권, 외부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미국 채권의 상품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은 그 보험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채권에 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가한테 가요. 미국이 망하면 내 돈이 날아가요. 근데 그 보험사가 망해도 한 푼도 안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을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에 가입하셨는데 그 금융회사가 망했다? 100억 중에서 5천만 원만 보상받습니다. 자, 그런데 100억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셨다? 그러면 그 보험사가 망했다? 그러면 원금의 이자까지 다 돌려받습니다. 물론 돌려받는 시점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용들이 차감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나면 결국은 거의 다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폭스바겐님, 우리 예금자 보호라든가 금융의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영상 올려드린 거 꽤 많습니다. 꼭 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99명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금자 보호.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은행 중심의 사회를 수십 년간 해오면서 우리가 은행한테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식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 자, 강희수님 88년생입니다. 현재 79개월 1650만원 국민연금 가입 중입니다. 제가 추후납부 가는 개월이 97개월이라는데요. 군생활 포함 2,700여만원 될 것 같은데 만 60세 전까지 내면 되나요? 자, 강희수님, 현행 법대로라면 추후납부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추후납부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65세 연금 받기 전달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65세 전까지. 60세 전까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하시게 되면 추후납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88년생이면 아직 이제 뭐 몇 살이지? 88년, 30대 중반? 계산이 안 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36, 38, 네. 자, 아직까지는 뭐 금융 꿀장에 내시고요. 과거에 못 낸 기간 미리 추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안단태님, 67년생 2031년에 정상 국민연금 시작되는데, 이달 말에 연금이여관 발표되면 67년생은 어찌 될까요? 적용 안 됐으면 하는데요. 네, 67년생 연금 받으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57세시니까요. 앞으로 3년만 더 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달에 연금기여관이 발표되고, 뭐, 법이 뭐, 올해 말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가정하에서, 내년에 또 이제 98세시니까 한 2년만 조금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금 받는 액수 변동 없고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이렇게 연금을 거의 다 내오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연금은 이미 납부하는 순간 수급권이 발생하고 그 수급권은 바꿀 수 없거든요. 제가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가가지고 연금 받는 사람 걸 좀 깎아라. 지금 연금 받으시는 70대, 80대 할아버님들 연금 좀 반으로 깎아라. 그럼 기금 고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 들으시면 제가 처맞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이제 받으시는 거 다 깎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미 납부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손댈 수는 없다. 법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납부를 거의 완료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문제죠. 자, 김현수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덥죠. 네. 윌님 항상 감사합니다. 연금박사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늦으셨네요. 네, 제 방송 꼭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자, 김은영님, 정년이만 60세인데 55세부터 IRP를 연금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직장 다닐 때까지 IRP로 부어야 하나요? 네, 근데 정년 60세시면 IRP에 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IRP에 있는 금액 계속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IRP에 납입하셔가지고 직장 퇴직하신 그날까지 세액공제 받으셔야죠. 그쵸?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IRP에 지금 돈이 쌓여있는데 이걸 빨리 찾고 싶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IRP 계좌를 2개 만드시면 됩니다. IRP를. 지금 가지고 계신 IRP에 돈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예, 55세에 개시하세요. 개시하시고 다른 은행 가셔가지고 IRP 하나 더 만드십시오. 그 여기다가 불입하셔가지고 여기는 세액공제 받는 계좌,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계좌, 여기는 개시해서 그거를 쓰든가 그걸 재투자하든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를 하나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IRP는 한 금융사에 하나밖에 못 만들 뿐이지 금융사 우리나라가 무슨 은행, 증권사, 보험사 수십 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네, 성진홍님 49세인데 8% 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괜찮은 보험 추천해주세요. 이거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상품과 비교 분석 통해서 가장 높은 금액까지 안내해드리고 가입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님 오늘도 노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백호동님 안녕하세요. 64년생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2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까? 네, 월 280만원 정도 이만 근로소득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조기 수령은 뭐 부분적으로 감액 이런 것이 아니라 yes or no, 그러니까 받냐 못 받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월 200도 안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 못하는 기준은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원이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안 되시고 조기 수령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백호동님 월 280만원 소득이 있는데 조기 수령을 왜 합니까? 그죠? 네. 월 280만원 가지고 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기 수령 하지 말고 국민연금은 천천히 받으시거나 오히려 연기하셔야죠. 오히려. 그죠? 소득이 있는데 조기 수령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조기 수령 받으면 감액당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배재크님 반갑습니다. 네, 미셸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65년생, 올해 12월 퇴직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180만원 받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 180만원이지만 65년생이시니까 아직 멋있네요. 그죠? 네. 퇴직해서 만약 100만원 소득 있다면 국민연금 9만원씩 계속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실업급여 받으면 실업급여의 9%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내도 되는가요? 건강보험료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실업급여에서 내는 건가요?
만약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50만 원 계속해서 내도 되나요? 자, 65년생이시면 아직 60세는 안 되셨고요. 네. 그죠? 아직 이제 59세시군요. 59세. 이제 그러면 퇴직하시게 되면 내년에 60세가 되시네요, 이제. 네. 자, 60세가 되시면, 소득이 있다면, 만약에, 소득이 있는데, 이게 있으시다면 그 소득의 9%를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더 낼 수 없습니다. 그냥 소득의 9% 내시는 겁니다. 자, 내가 더 내고 싶어도 소득 때문에 못 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실업급여하고는 관계없고요. 관계없고. 건강보험료, 실업급여에서 내는 거 아니고요. 네. 건강보험료는 일단은 소득, 재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더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실업급여는 그냥 실업하셨기 때문에 뭐 한 9개월, 뭐 한 1년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소득으로 잡지 않으니까 그것과 연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십시오. 뭐 가성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만 한 게 없기 때문에 연금 65년생이시니까 64세부터 받으실 거거든요. 4년간 꾸준하게 지금까지 많이 내오신 것 같은데 내던 금액 그대로 내셔가지고 50만 원 내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50만 원 국민연금 안 내고 딴 거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구름빵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학연금 가입자이고 5년 후 퇴직, 그 후 3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새참사랑 연금 만기인데 작은 금액이에요. 일시불로 받는 게 나을지, 연금으로 종신으로 받는 게 나을지, 또 연말정산 받던 교보연금저축보험도 내년에 만기인데 연금으로 종신 수령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좀 오래된 연금들, 한 20년 넘으신 연금들은 저는 종신으로 받으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죠? 네. 낸돈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종신으로 받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교보저축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냥 종신연금으로 받으셔도 되고,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얘를 그냥 확정으로 받으십시오. 어차피 10년으로 나눠 받으면 되는 거니까, 확정으로 받으셔가지고, 그 연금 받으신 걸로 더 좋은 연금에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우리 구름빵 같은 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센터 문의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 때 라이브로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지만, 가능한 한 웬만하면 정답까지 다 내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상품이 언제 가입한 상품인지 얼마를 하셨는지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부부간에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변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또 그렇다고 해서 질문 여기 이 시간에 뭐 제가 다 물어보고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담센터 이용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나스토렌저님, 최저보증연금에 더 받을 가능성에 대한 박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이사 8% 연금은 하이힐드 채권 펀드 50%에 미친 수익률 보이는 글로벌 펀드 50% 넣으면 사업비 떼고도 계약자 적립금이 연금 기준금액을 뛰어넘을 것 같던데, 최저보증연금이 변액보험에서 더 받을 가능성은 FC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최저보증 기준금액도 훌륭합니다. 고경 부탁드립니다. 나스런님 물어보셨는데, 저는 최저보증연금, 지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 자, 이 연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나스런자님 굉장히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보증연금은 가입하는 순간부터 5, 6, 7, 8%로 적용된 딱 금액이 세팅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연금을 받을 금액이 픽스가 됩니다. 가입하는 날 세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저로 보증해 드리는 건데, 이 최저로 보증되는 금액은 연금 받는 조건이고 실제 운용되는 금액은 그거보다 훨씬 다르죠. 오히려 그거보다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최저 받을 연금액이 이건데 적립액이 이거다. 근데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이걸 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면 이걸 줘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운용을 잘 해가지고 이 운용 잘하는 적립금이 이 최저 보증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으로 연금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최저보증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이건 드리는 거고 이 적립금이 최저보증 금액을 초과하면 이 연금액을 더 많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설령 이것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최저보증은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나스런자님께서 물어보신 게 뭐냐면 이 적립액이 운용을 잘해서 최저보증을 초과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관계없이 이 최저보증연금을 판매하는 회사의 상품들은 운용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익률을 잘 계산해 보시면 초과할 가능성이 좀 보이기도 하겠지만 뭐 연수익률 5%, 6%를 수십 년간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특징,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셉니다. 비용이. 연금 받는 조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지만 이 중간에 적립금에서 비용들, 보증 비용을 계속 차감하다 보니까 이게 적립금이 수익이 난다 해도 보증 비용을 까먹고 수익이 난다 해도 보증 비용을 까먹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다면 아주 좋은 상품이지만 적립금을 계산한다면 그 금액 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시뮬레이션이지만 웬만큼 좋은 시뮬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기준 금액, 보증된 금액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이어님 3개월수가 73개월 맞다고 합니다. 119개월 납부 가능이고요. 네, 그럼 3개월 73개월이면 무조건 하셔야죠. 네. 자, 미로코님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토시에스님, 박사님 생생명에서 나온 연금저축 공금보험에 오래 가입했어요. 10년 납입하고요. 지금이 와서 최저보증연금 7%로 갈아타고 싶은 심정인데요. 갈아타는 건 어렵고 최저보증연금은 따로 들어야겠죠? 좋은 선택법을 알려주십시오. 자, 생명연금저축을 가입하셨는데 생명연금저축을 증권으로 옮기시게 되면 납입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꾸준하게 납입하셔야 되는 거지만 증권사로 옮기시면 돼.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연금저축 내에서는. 이전하게 되면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7% 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저희 센터에 다 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김호리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화재보험 상품이군요. 네. 지난번에 화재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10년간만 수령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령기간 늘리거나 종신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 거죠. 혹시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전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김호리님, 일단 연금저축은 금융회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뭐 증권사에서 보험사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으로 다 이전이 가능하니까 생명보험을 이전하시게 되면 종신연금 받을 수 있고요. 화재보험사의 연금저축은 10년간만이 아니라 확정 기간으로만 수령할 수 있고 최대 2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종신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25년 받으면 내가 65세부터 25년 받으면 90세니까 종신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화재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종신 수령 불가능하고요. 25년까지만 가능하고 뭐 10년, 15년, 20년, 25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신으로 받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로 옮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회사 다니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은 보험사 안 하고 증권사로 더 많이 옮기시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데니엘만님 반갑습니다. 박영자님 소득대체율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박사님. 소득대체율이 복잡한데 이걸 제가 방송에 설명드리기 그렇고 그 연금 탈 때 얼마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변수가 소득대체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2%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져서 40%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득대체율의 원래 개념은 당신이 보험료를 낼 때, 젊을 때 벌었던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대체해 주느냐. 이게 소득대체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얘기는 내가 100만 원 벌어서 연금을 냈으면 나중에 연금 탈 때 네가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했으니까 100만 원의 40%인 40만 원의 연금을 줄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소득대체율입니다. 자, 그런데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개념은 뭐냐면 40년 풀로 가입했을 때의 개념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을 20년만 가입했다? 그러면 20%를 반토막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거 복잡한 내용인데,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오셨네요. 드디어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또 세상 사시면서 연금 준비 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또 방송해서 좋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연금 개혁 중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현재 200만 원 받고 있어서 줄어드나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게 되면, 그쵸.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사람들은 계속 이제 매일같이 매달 혹은 매년 그 상황에 따라서 연금액이 약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저 금액은 보증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막 최저 안전장치, 최저 보증 뭐 이렇게 해놓고 나면 결국은 또 유야무야 됩니다. 깎을 때 확 깎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어쨌든 자, 그런 부분에 특징이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장미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 한 잔 먹고 해야지.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사람다우님 65세 연금 예상하기 150만 원 정도인데 60세 이후 이미 가입해서 최저 월 9만 원씩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최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자, 최대로 납부하십시오. 네. 월 9만 원씩 하시게 되면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연금이 높은 구간이시기 때문에 그냥 최대로 납부하셔가지고 조금 더 연금을 더 많이 올리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최저로 납부하시게 되면 최저로 납부한 것에 대한 가성비는 좋아지지만 전체 나의 소득 평균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연금액에 약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람다운님께서 지금 현재 60세까지 납부해 오신 평균값이 있습니다. 평균값. 내 소득의 평균값. 그게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저의 B값이, AB 할 때 B입니다. B. B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B값의 9% 내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딱구리님,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이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부담이 크게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소득이 줄어든다면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죠.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들 거니까요.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 소득 자체가 50%까지 줄게 되는데 연금 납입액이 증가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이 부담을 더 갖고 가는 게 타당해 보이나 임피제로 소득은 줄고 아이 교육비 등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임금 피크가 되셔가지고 급여가 줄면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도 급여가 줄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이 떨어지니까 덜 내시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 좀 더 내셔가지고 연금 더 많이 받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때문에 당장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더 유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만이 무조건 상책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낼 만큼 내고, 그래서 연금에 올려가야죠. 지금 우리 아이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서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만, 결국은 내가 낸 돈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낸 돈이 쌓여서 노후에 연금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학원 좀 들보내더라도, 그죠? 이걸 연금을 하신다면, 나중에 노후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부모님 생활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애들한테 학원비 되는 거, 좋지만 결국 학원비 되는 만큼 그 아이가 결국은 내 노후에 아버지 노후에 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 부양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안 주고 안 받자. 그죠? 네. 너 학원 안 볼 테니까 나중에 네가 용돈 주지 마. 이렇게 차라리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도우맨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다 찾은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60세 이전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민연금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 다시 가입 시에 반드시 과거에 받았던 금액을 반납을 해야 재가입이 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이 경우 국민연금 납부기간 충족 요건이 어떻게 카운팅 되는지요? 자, 60세 이전에 공무원 퇴직하시면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받았던 금액 반납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하지만 반납을 하지 않아도 재가입은 되고요. 재가입 이후에 10년 불입하시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납을 왜 안 합니까? 반납을 무조건 하셔야죠. 반납이 제일 좋은 건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재테크 수단, 그죠? 동탄 롯데캐슬 보다는 안 되겠지만, 그건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제일 좋은 재테크수단이 국민연금 반납입니다. 낸 돈 대비 받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죠. 그죠?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반납하시고 나면 과거에 내가 기간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기간 내가 냈던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만 더 내시면 10년 채워서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납은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도우맨님, 과거에 받았던 금액 반납 없이 그냥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을 하면 안 되는지요?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반납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 도우맨님 하신 거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반납의 효과를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다시 판단하십시오. 아시겠죠? 반납은
과거의 소득 대체율까지 소급 적용해 줍니다. 추납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오죽하면 이 추납 반납을 과거에 설명드릴 때 반납을 엄청나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반납은 없어져야 되는 나쁜 제도라고. 그죠? 네. 이거는 국민연금 기금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0년 전에로 돌아가셔서 반납을 해드린다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로 올라갑니다. 그럼 대박이에요, 대박. 안 하실 거면 저 주세요, 제가 하게. 자, 정미애님. 추후납부하는 달에 소득이 있는 게 좋은가요? 소득이 없는 게 좋은가요?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는 달에 하실 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는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거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달에 추후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납부를 하는 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달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달에는 소득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소득이 없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도우매님. 남편이 일반 직장인, 아내는 공무원인 경우 남편이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지요? 네, 남편이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는 재산이 아무리 없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신 남편께서, 일반 직장인 남편께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과 이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도우매님. 주택연금 수령 시에 건보료 영향이 있는데 사실상 대출인데, 주택연금 수령 시에 건보료 영향이 왜 있습니까? 주택연금 수령 시에 건보료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주택 자체가 건보료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집이 자체가 건보료 영향이 있는 것이지 이 집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건보료를 더 내라 하면 덜 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대출로 받기 때문에 집을 깎아먹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많이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집 자산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료가 줄어야 돼요. 사실 이거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 지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의 건보료가 매기는 것이지 주택연금과 건보료는 영향이 없다. 딱따구리님,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왜 2008년 이후 복무한 경우만 혜택을 주는데 그 이전 복무한 사람은 혜택을 주지 않는 건가요? 아, 네. 군복무 크레딧은 이후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군복무 기간은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근무하신 분도 추후납부는 가능하니까 추후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도가 그때 생겨서 그렇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군복무 하신 분들은 크레딧 바라지 마시고 추후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도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태어나길 왜 태어났어요? 그럼 어쨌든 이제 좀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국민연금 안 받고 좋았을 텐데. 그죠? 네. 또 우리 후세대 태어난 애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쵸? 네. 자,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가 운영상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스프님 반갑습니다. 주말 쉬지도 못해서 월요일에 피곤해서 눕방입니다. 네, 네, 누워서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연금에 대해 알게 되어 좋네요. 연금박사님 더운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태님 65세까지 납부잖아요. 60이 아니고요. 네, 60세까지는 의무 납부고요. 65세까지는 납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입니다. 자, 이현경님,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라 하셨는데, 은행 IRP 계좌로 바로 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증권사 IRP 계좌로 받는 게 낫나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운용을 좀 제대로 잘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증권사가 훨씬 더 상품면에서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고, 어차피 받아봐야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가 일반 웬만한 펀드 그냥 넣겠다, 그러면 그냥 은행 IRP가 낫습니다. 집 근처 가까운데, 바로 가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모바일로 할 수 있다면 증권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바일로 약간 불편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까운 은행 하시는 게 더 낫죠. 요즘 은행 지점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모르면 은행 가야 되니까, 그죠? 전화 잘 받고 이런 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전화 잘 안 받습니다. 네. 자, 선화님, IRP 한 곳에 2개 만들 수 있다는데요. 네, 한 곳에 2개 만들 수 없고요. 네, 금융회사당 하나만 가능한데, 물론 이제 금융회사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2개를 만들 수 있도록 계좌가 분리되고 이런 경우가 뭐 간혹 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금융회사 하나당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미님, 1999년 군복무 기간 소득대체율 70% 적용되는 것 같은데 추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자, 군복무 기간에 추후납 가능하지만 소득대체율 70%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추납하는 달을,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소득대체율이 42%면 지금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시게 되면 42% 적용받는 것이지 70%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납은 반납만 적용됩니다. 반납만. 자, BS님, 48세 남자이고 이번 달에 키프로 최저보증연금 50만원 가입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부담 없는 수준으로 가입하고 여윳돈 생기면 추가납입하여 연금액 늘려갈 생각입니다. 박사님 명강의 듣고 결정했는데 잘한 거겠죠?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잘 유지하셔가지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깨거나 인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부담 없이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아시겠죠? 돈 생기시면 추가납입 하셔가지고 추가납입도 그대로 7% 적용해드리니까 연금 잘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미수님 반갑습니다. 39개월 밀린 거 추가 납부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하셨죠? 추가 납부하셔가지고 연금 많이, 국민연금 많이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우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유익한 정보 매번 감사드립니다. 공제의 납부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급하게 되면 그리고 그 금액이 월 300 이상 되면 공무원 연금 수령과 종합소득 과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자, 공제외는 공제에서 받기 위해서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거 좋고요. 그 금액 상관없이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내가 공제외에서 나중에 받으시는 금액에서 거기서 발생한 차익, 내가 낸 돈이 1억인데 내가 받은 금액이 1억 2천이다. 그럼 차익 2천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세율 계산 자체가 종합소득 과세 안 됩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 안 되고요. 공무원 연금 수령하고 합산과세 전혀 안 됩니다. 공제회에서 받으시는 것의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하는데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세율 계산은 퇴직소득세와 비슷하게 계산하고 있고 계산해보면 대부분 1, 2%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공제회에서 받으시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세금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세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 안 된다. 자, 오뚜기님, 최저보장연금이 좋다는 건가요? 그래서, 네, 그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목 걸고, 그냥, 최저보장연금 좋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최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1등 연금이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선택한다면 최저보장연금입니다. 이거는 뭐, 중간에 해지하지 말자, 인출하지 말자, 이 조건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요것만 지키신다면 최고입니다. 박 교수님, 박사님 62세입니다. 최저보장 연금을 들고 싶은데 5년 납 5년 거치로 월 200만원씩 넣으면 연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거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십시오. 특히 최저보장 연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 뭐 사업비가 높지 않냐, 뭐 상품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시는데 최저보장 연금은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연금 받으신 분들은 하나도 불리한 게 없다. 아시겠죠? 실제로 저희 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상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몽장님, 사학연금 내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추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 끝나신 이후에 국민연금을 재가입하거나 살려서 하실 수가 있고요. 사학연금 가입한 기간은 추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안단태님, 연금 계약 반대요. 연금 계약을 반대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안 좋게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정미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님, 저도 연금 70이 정도 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로 만들 걸 그랬어요. 연금이 큰 힘입니다. 맞습니다, 친님. 노후에 연금만 한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노후에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연금.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노후에 갑이고 행복하다. 아시겠죠? 한단태님, 개혁안 대충분이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나오면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님, 국민연금 남편 100, 부인 100 수령하면 남편 사망, 부인 150만원 받나요? 네. 자, 남편 사망 시에 남편의 유족연금이 오는데 유족연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5, 60%가 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0만원이 올 겁니다. 근데 부인 100 있지 않습니까? 부인 100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복 받을 수 없습니다. 150 받을 수 없고요. 둘 중에 큰 거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인 100만원 선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에 30% 드립니다. 그러니까 50만원에 30%인 15만원 드리기 때문에 115만원 받으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미님 라이브 1시간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연금박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 되셨으니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넘었네요. 그런데 아직도 질문이 있으니까 마저 또 해드려야죠. 이분들도 다 중요한 분들인데.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김효로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정민님, 40대 중반에 조기 은퇴해서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안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저 수준이라도 60세까지 계속 내는 게 좋을까요? 최저 수준이라도 꼭 내십시오. 아시겠죠? 최저 수준 내시는 건 국민연금 가성비가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망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미님, 남편 국민연금 추납 가능하다고 하는데 650만원 추납하면 월 10만원 더 나온다고 합니다. 추납하는 게 맞을까요? 자, 650 내면 월 10만원 더 나오면 3개월 수가 65개월입니다. 무조건 하셔야죠. 이거 이렇게 안 돼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추납하게 되면 3개월 수가 650개월 아니, 3개월 수가 65개월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90개월, 100개월 넘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맞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자, 이주승님, 한다님, 남편 사망 시 본연금 유족임금 18만원. 그쵸, 네. 유족임금을 60%로 계산하게 되면 118만원, 50% 계산하게 되면 115만원. 자, 이주승님, 감사합니다. 청학도님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미경님,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선호님, 감사합니다. 타로엄마님, 감사합니다. 만드검님도 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몽당님, 또 다음 주에 또 봬요. 유영수님, 감사합니다. 셀틱클래스코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연금박사 라이브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우미님 CP 공부 시작하셨네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금 전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 전문가 자격, 제가 CP 자격증 만들었죠. Certified Pension Expert.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해가지고 한국 FP협회하고 만들었으니까 요거 연금 전문가 자격증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도전하셔가지고 전문가 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연금 많이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 가진 사람이 많으면 대한민국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부동산 가격만 뛰면서 경제 악영향이 되죠.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투기 시장이 됩니다. 그죠? 다들 한탕주의에 빠져 있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연금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경제도 잘 들어가게 됩니다. 다 소비를 해주니까. 그쵸? 자, 이래서 연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금융자산,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또 국가의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연금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셔야 연금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 연금을 많이 전파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 일 부족하지만 연금 박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그거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아시겠죠? 연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자산이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연금 박사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9시에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방송에서 도움되지 못하셨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실시간으로 다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 못 받으신 분들 제가 연락해가지고 바로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더위에 조심하시고 이제 더위가 점점 빨리 물러가야 되는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 이겨라님 박사님 상 좀 주세요. 상.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밥상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